자, 연간 학사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께서는 이게 무언지 금방 보일 수 있는데 아마 첫 자녀이신 경우에는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건 어떨까요? 네,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과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방학이 세 번이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 말에 잠깐 등교했다가 봄방학이라 불렀죠. 네. 그래서 학년말 방학 이렇게 세 번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방학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요즘의 추세는 두 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고는 아니고 요즘 비율로 보자면 일적이 그 방학을 두 번 하는 거에 60%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중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1월 말, 1월 초까지 쭉 학사 일정을 190일까지 마치고서 방학에 길게 들어가는 것이 요즘 방학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방학 일수 보시면 알겠지만 52일에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최근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그 학교에마다 학사 일정에 관한 의견 수렴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물론 변경이 될 경우에도 학부모님들 의견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변경을 원한다면 그렇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바뀌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자유협이라고 보이시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자유협일 학교 스스로가 1년에 2일에서 4일 정도를 쉬는 날을 갖다가 별도로 공휴일과 별도로 정하는 날을 자유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휴업일 학교별로 이게 두고 있는데요. 연간 수업 일수는 191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렇지만 임시 공휴일이 잠깐 생겨졌죠. 학교 입장이나 학생 입장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일로 수업 일수를 딱 정해놨는데 갑자기 공휴일이 생기면 방학이 하루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종업시 1월 8일이 되는 게 아니라 1월 9일 금요일로 돼가지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수업 일수가 190일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휴일이나 쉬는 날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 요거를 알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힘든 점은 1월 8일까지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좀 되면 쉬고 싶죠. 근데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저희 교사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든 게 12월 말쯤에 아직까지 학사 일정이 이행되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월 9일부터 쭉 중간에 학교를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요걸 택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뒤에 계신 거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좀 힘들 때쯤에 크리스마스쯤 해서 바로 겨울방학이 들어갔다가 1월 말에 다시 잠깐 2, 3주 학교를 나와서 다시 봄방학을 하는 것이 바로 과거 형태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유지하는 학교들이 30에서 40% 정도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별로 지난번에 예비 소집 때 받은 자료를 보시면 간단한 학사 일정에 우리 학교가 방학이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아마 보시면 나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학사 일정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최근 2년 동안 임시 공휴일이 갑자기 중간중간 생기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 일정이 변경이 됩니다.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또 이렇게 가족 일정을 맞춰놨는데 여기서 하루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걱정하시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럴 때는 뒤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체험학습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난감한 점을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사 일정은 잘 보시고 가족 행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학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바로 방학이 두 번 있는 1월 초에 방학을 쭉 하는 형태 되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4일 화요일 날 바로 개학과 1, 6학년 역시도 수업이 다 들어갑니다. 이날 개학식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하신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바로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봄 교실의 경우에는 5일부터 시작되고요. 방과 학교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입니다. 좀 약간 방과 후 학교 준비가 좀 늦어지는 학교는 17일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3월 첫 주 이후에 준비를 해서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기간은 뭐 하느냐?
바로 우리 부모님들께 방과 후 신청을 받습니다. 방과 후 신청을 받아서 방과 후 이제 반을 편성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기간이 3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학교는 3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고 늦어진 학교는 3월 17일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은 3월 5일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설명회, 학급 설명회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담임선생님을 이제 제대로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 학생들 수업도 공개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보는 날이 바로 학교 학급 설명회입니다. 이날은 분리돼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 학급 설명회는 같이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개 수업을 5교시 정도에 하고 학생들이 하교한 다음에 학교 학급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진행을 합니다. 반면에 학교 학급 설명회와 공개 수업을 분리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 특성에 따라서 또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사력을 받으시게 되면 그 일정을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꼭 참여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참여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학부모님께서는 1학년 학부모님 처음 이제 자녀를 학교를 보내실 때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가시게 되면 좋은 정보들, 궁금한 것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좋은 시간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4월 달에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거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학부모 상담 주간은 우리 자녀가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한 달 동안 바로 생활한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의 지도와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이제 상담 주간은 상담은 과거에는 1학기와 2학기에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1학기는 바로 직접 상담 주간 정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2학기 때는 수시 상담이래 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이 신청해서 하시는 형태로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시 상담이 어떤 것 때문에 등장했냐면 바로 두 번 다 나오려니까 시간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학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 이거 의무적 꼭 갈 필요 없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꼭 두 번 가야 되나?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학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자녀분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또 파악을 위해서는 한 번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화든 아니면 대면이든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수시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상담이 이때도 하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하고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가시게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과 6일날 이렇게 보면 쉬는 날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일자 이게 표시가 돼 있죠. 예, 보통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근로자의 날이 많이 쉬시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자유휴업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정하는 경우 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6일 날이 6월 5일 날이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개교 기념일이 휴일과 가까운 경우에는 바로 개교 기념일 갖다가 자유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만약 개교 기념일 만약 10일이다. 뜬금없이 있으면 안 쉬는 경우도 많고요. 이와 같이 휴업일이 바로 근처에 있어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연달아 쉴 수 있는 경우에는 또 휴업이 자유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일수 잠깐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기 다시 학교는 이렇게 수업 일수가 딱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일이라는 수업 일수가 최소 수업 일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191일이나 192일이 수업 일수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191일 학교의 장점은 뭘까요? 네, 혹시라도 임시 공휴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1일의 여유이기 때문에 다 별도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수업 일수 변경 없이 수업일수 변경 없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90일이나 191일을 채택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별로인데 최소 수업 일수는 190일은 맞춰줘야 됩니다. 7월 달에 보시게 되면요.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에 방학이 보통 들어갑니다. 일찍 들어간 학교는 7월 17일 정도인데 요즘 들어서 방학 일정이 짧아지고 있어요. 겨울방학 길고 여름방학은 짧아지는 좀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보통 이때 7월 말에 들어가고요. 방학 개학은 8월 19일 정도라는데 상당히 더운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추세들이 다시 개학일을 뒤로 늦추는 학교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업 일수가 결국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길어지면 겨울방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밸런스를 맞추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체험학습이 안내가 돼 있는데요. 체험학습이 저희 학교는 2학기 때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많은 학교들은 1학기 때 편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1학기 때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5월 달, 4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달 초까지 중에서 현장학습을 갑니다. 만약에 2학기 때 가게 되면 9월 초부터 11월 달 사이에 현장 학습을 갖다가 가기도 합니다. 예, 과거에는 현장 학습을 이제 4월 달에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 좀 5월 달 늦게 가는 이유가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보통 6월 근처가 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6월 달 경우에 전후로 미세먼지 떨어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학습은 이제 2번 또는 1번으로 하고요. 이것도 역시 매년 우리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그 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가지고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관리청이 반영합니다. 10월 달에 가면은 많은 학교들이 운동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대운동회를 해가지고 1, 6학년 모두가 참여하는 대운동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추세가 조금 바뀐 게 일부 학교에서는 이 운동회를 좀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그런 그 체육 활동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운동회를 소규모로 1년에 매년 하는 학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일정에 따라서 운동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달 보시게 되면 11월 달엔 수능일인데요. 수능일 날은 당일날은 아시다시피 1교시 수업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래서 1교시 늦게 바로 등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과 후 학교 공개라든지 학예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예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제일 바뀐 게 학예입니다. 학예가 추세가 좀 많이 바뀐 게 학예를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대신에 학급 단위나 학년 단위로 발표하는 경우나 또는 방과 후 발표로 대체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방학이 2번 있고 학기가 1월 달에 끝난 학교는 보통 1월 7일이나 8일쯤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급식은 보통 1학년의 기준에는 입학식과 마지막 수업일 때가 급식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다수의 날은 네, 급식이 모두 제공이 됩니다.